이카운트에서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및 내일채용공제와 같은 세액 감면과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이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으시는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과 내일채용 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에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하단,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의 세액 감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기간에는 해당 사원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기간을 작성하고 3번의 주현 근무지에서는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 기금 소득세 감면, 즉 내일채용공제는 청년 내일채용공제에 가입한 근로자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카운트에서 내일채용공제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내일채용공제는 만기 후 수령한 금액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자동 차감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기 수령을 하신 후에 급여대장의 기업부담금을 비과세로 작성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 감면에서 해당하는 기업 기여금을 다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 수당 등록에서 내일채용공제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수당 항목이 없다면 비어있는 수당 항목 코드를 클릭하여 수당 항목 코드를 신규로 생성하시면 되고요. 수당 항목명과 표시 순서를 작성하시고 비과세 유형은 더블 클릭하여 80001 급여만 비과세로 선택해 주신 다음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 공제 등록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 없다면 비어있는 칸을 클릭하고 공제 항목 코드와 공제 항목명을 작성하시고 표시 순서를 작성한 다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관리, 급여관리, 급여작업, 급여계산대장으로 오셔서 내일채용공제 기업 기여금을 작성할 급여대장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급여대장에서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만기일자 기준에 귀속되는 월의 급여대장 신고 귀속을 클릭하고 대상 항목을 선택으로 변경한 다음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항목을 선택으로 변경한 이유는 급여대장을 생성한 이후에 수당 항목과 공제 등록을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대상 항목을 선택으로 변경하고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의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방금 등록했던 내일채용공제 수당 항목을 적용하고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로 기본사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내일채용공제를 선택하고 적용한 다음 적용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급여대장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하는 사원을 선택한 다음 내일채용공제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에 각각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을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똑같은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기여금이 1,200만 원이라면 수당 항목에서도 1,200만 원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에서도 똑같이 1,2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에 모두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지급액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했다면 다시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에서 해당하는 사원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의 세액 감면 수정을 클릭한 다음 해당하는 내일채용공제 종류의
급여대장에서 작성했던 기업 기여금을 다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세액 감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소득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소득세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첫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까지 감면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소득세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일채용공제와 달리 사원코드에 감면코드 및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매월 급여대장에서 90% 감면소득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급여관리, 기본사항 등록, 사원 등록에서 감면 대상 사원을 선택하고 기타 설정 탭에 맨 하단으로 오시면 감면소득 적용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면 코드와 감면 기간을 선택하고 연말정산에 적용, 원천징수부에 적용을 해주시면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고 매월 급여대장에서 자동 차감을 하고자 하신다면 급여대장에도 적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감면 코드는 중소기업 취업감면으로 선택하고 감면 기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받는 전체 기간을 모두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하신 후 다시 세무, 원천징수, 연말정산, 정산내역 등록 수정으로 들어와서 해당하는 사원의 정산내역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세액 감면의 수정을 선택하여 하단의 감면 내역 반영을 클릭해 주시면 연말정산 시작 이후에 감면 코드를 적용해도 이렇게 감면 세액이 한 번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1년당 200만 원까지의 한도로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제도와 내일채용공제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미리 신청서를 받고 홈택스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이번 년에 신설된 결혼세액 공제는 본인만 적용할 수 있으며 하단에 결혼세액 공제를 선택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 개정세법에 의해 24년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50만 원까지 적용이 되며 해당 건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녀세액 공제를 선택하시면 이전에 인적공제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고 관계 코드와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 개정세법에 의해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명당 15만 원, 두 명당 35만 원, 3명 이상일 때는 2명까지 35만 원, 이후 초과된 한 명당 3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8세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17년생이 아니고 16년 12월 30일생으로 변경한 다음 인적공제 항목에 기본공제를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자녀세액 공제에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저장하게 되고 이후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자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연금계좌는
1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준 사항이며 납입한 돈은 900만 원까지이지만 저축 구분에서 연금저축을 선택하시면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5%,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2%까지 공제 가능하며 특히 연금계좌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액공제 및 일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